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하는데요. 작품 후반부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 즉 계약 결혼 관계였던 세희와 지호의 감정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들은 감정의 변화를 겪으며 전반부와는 또 다른 관계들을 형성하는데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주요 장면들을 중심으로 오늘의 주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1장의 제목은 오늘 바다는 처음이라 입니다. 와우. 저번 주에 이 드라마의 제목들이 다 땡땡땡은 처음이라라는 걸로 정해져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의 바다는 처음이라라는 회차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 볼 부분은 바다 부둣가에서 세희와 지호가 이야기를 나누는 씬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바다 부둣가에서 세희와 지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사랑이 처음인 지호는 세희에 대한 마음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미 한번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세희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 두려워합니다. 알고 나면 못하는 게 많아요, 인생에는. 그래서 저는 지호 씨가 부럽습니다. 모른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세희 씨도요. 예전에 봤던 바다라도 오늘 이 바다는 처음이잖아요. 다 아는 것도 해봤던 것도 그 순간 그 사람과는 다 처음인 거잖아요. 네, 저희 10월 대주제가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 였잖아요. 그러면 이 시작이라는 게 꼭 처음 도전하는 분야에게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이 드라마 속의 세희의 대사처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 두려운 일들도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시작, 즉 재도전이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세 명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두 분은 지호의 상황처럼 처음 도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희처럼 아는 것이 많아서 더 도전하기 두려운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 썸마 먼저 말을 하자면 저는 재도전보다는 그래도 첫 도전이 두려운 것 같아요. 레오님은요? 저도 첫 도전이 훨씬 두렵다. 아, 진짜요? 전 재도전. 아 진짜요? 오. 이렇게 또 갈리네요. 왜 첫 도전이 더 두렵다고 생각하셨죠? 왜냐면은 저는 자체가 약간 처음이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처음 어디 가는 것도 무섭고 처음 누굴 만나는 것도 무섭고, 전 제가 모르는 공간에 제가 있는 게 싫거든요. 그게 물리적이든 상황적이든. 근데 그래도 재도전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미 해봤던 걸 또 하는 거잖아요. 그쵸. 나 가봤던 데에 또 가는 거니까. 그럼 내가 훨씬 더 아는 게 많고 맞아요. 내가 손에 가진 패가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재도전이 더 쉽다. 처음이 더 어렵다. 레오님은요?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아는 것이 많아서 두려운 재도전은 그냥 저희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도전은 진짜 찐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두렵고, 이 두렵다는 감정과 함께 실제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기 때문에 첫 도전이 더 두렵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최근에 바꿔서 이 첫 도전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 실감하고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경력자로 새로운 분야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 한 달은 고생을 합니다. 이 직장에 적응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실수들을 하고 스스로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비유를 하자면 저희가 20살 때를 생각하면 유독 이불킥 할 일이 많잖아요. 이게 처음 어른이 돼서 하는 일들을 생각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이불킥 할 일들을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진정한 처음이라는 게 땅굴 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이 과정을 겪어야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갈 길을 알고 큰 틀을 알고 다시 하는 재도전보다 이 첫 도전이 굉장히 내가 당장 나의 코앞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느낌이라 훨씬 힘들다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저 혼자 지금 재도전이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이유가 재도전을 왜 하게 됐겠습니까? 첫 번째 도전이 실패를 했으니까 재도전을 한 거 아닐까요?
아 그쵸. 실패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도전을 했다가 내가 못 버티고 나간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주변의 상황이 도와주지 않아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나는 자의든 타의든 꿈을 계속 이어나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좀 다시 막상 시작하기가 두려워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드라마에 빗대 보자면 지호가 감독과의 마찰도 있었고 또는 메인 작가님에 의해서 스토리가 이제 좀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시 시작을 해도 그 판에 들어가면 그런 일을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뒤에 좋은 제작사를 만나서 고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독과의 마찰을 해결을 하고 새로운 작가를 시작하겠다고 지호도 했지만 그 고소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폭력 사태도 일어나고 이게 드라마니까 잘 해결이 됐지 사실 다시 꿈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당했던 그 첫 번째 경험을 생각하면 정말 처음은 그냥 그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의 태세로 들어갔다가 너무 많이 알아서 좀 고민의 시간이 훨씬 길 것 같아서 더 어렵다고 했어요. 또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실패한 순간까지의 패를 아는 거니까 그리고 그 거기서 받는 데미지조차도 경험해봤던 거니까 의 생각이 좀 있었어요. 내가 완전 처음 당하는 고통이랑 그래 이런 일이 또 생기네 이 느낌이랑은 진짜요? 좀 다르다 생각해서 재도전이 힘들지만 그래도 첫 도전보다는 덜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 이건 약간 성격이나 성향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오님은 방금 두 번째 똑같은 고통이 온다면 또 이러네? 네. 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와 나는 이거를 다 아는데도 또 당해? 엄청 좌절할 것 같아요. 더 분하구나. 네. 또 당하는 그때는 이제 내가 싫어질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그 전까지는 남이 상황.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와 나는 준비를 했는데도 못 버텨냈네. 또는 이거 아직도 되게 나한테 상처구나를 생각하는 순간 그 과거까지도 잘 덮어뒀던 감정들이 살짝 이렇게 분노가 될 것 같은. 썸머님은 두 번째 똑같은 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예요. 아니면은 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쵸, 좀 그쵸, 다른 것 다르지. 같은데 저는 만약에 두 번째 같은 부분에서 또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약간 빼미님처럼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또 여기서 여기서. 응. 왜냐하면은 저는 이게 되게 재도전의 가장 명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재수를 했잖아요. 오늘 근데 이 두 회차에서 많은 것을 뭐 언젠가는 까발려질 거. 네. 세상에 재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저는 첫 도전이 두렵긴 더 두려웠어요. 아까 제 의견대로. 다시 수능 보러 갔을 때는 약간 다 아는 것들 투성이구만 약간 이랬어요. 다 이 느낌. 그래 점심 객관도. 맛있게 먹고 약간 이랬어요. 처음이 더 어려웠어요. 처음엔 진짜 손에 발발 떨었거든요. 근데 결과를 봤을 때는 첫 번째에서 실패를 해서 재도전을 했지만 두 번째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의 그 감정은 두 번째가 훨씬 크더라고요.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시작은 네. 처음 하는 게 더 발을 떼긴 어려우나 후폭풍이 더 그래서 재도전이 결과적으로는 재도전이 더 힘들다. 그쵸. 만약에 그거 재도전을 해서 성공했다면 괜찮지만 좋죠. 재도전에서 또 실패를 했다면 그 낙담의 크기가 좀 더 깊어진다. 아무래도 재도전이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잘해도 약간 그래 본전 이런 느낌이 아무래도 재도전의 의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그리고 덧붙이자면 처음 시작하면 본인은 그러니까 무조건 힘들어요. 뭘 처음 시작하든 힘든 거 맞는데 좀 예를 들어 회사 생활을 처음 하거나 아니면 새내기로 들어갔다고 하면 선배들이 알잖아요. 얘 처음이다. 조금 눈 감아주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맞아.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해도 그래도
제가 어떤 실수를 해도 조금 세상의 눈이 좀 따뜻하다 하는데 이게 재도전인 걸 알면 쟤는 뭘 한 거야 이때까지? 아 맞아요. 외로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내려면 재도전은 정말 단단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전 재도전 안 해요. 아 이게 무슨 소리죠? 와우. 아 인생은 1트다? 안 돼? 포기해. 잘하는 거 있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절대로 미련이 남지 않을 때 포기를 하시는 거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기를 잘 안 해서. 멋지네요. 맞아. 다들 자기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재도전은 후폭풍이 심하지만 첫 발을 디디는 거는 첫 도전이 좀 더 어려운 것 같다라고 저희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은데 그럼 이미 다 알아버려서 다시 시작하기 망설여질 때 어쨌든 두려움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같이 공유를 좀 해볼까요? 되게 현실적으로. 아 뭔가요? 오늘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궁금해. 이것도 하나의 그쵸. 방법이에요. 근데도 안 한다. 그쵸. 안 한다가 저의 디폴트 방법이고요. 근데도 내가 재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그 마음을 뛰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꿈이든 그게 내가 정말 눈이 반짝거려지는 꿈이든 아니면 돈이든. 아 그러니까 네. 동기가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 마음을 뛰게 하는 동기가 있어야만 전 정말 재도전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돈이든 내가 평생 해야겠다 이걸로 살아야겠다 하는 꿈이든 그 두 가지 아니면 재도전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돈으로 이제 저의 또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보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꿈도 행복하려고 하고 돈도 행복하려고 하고. 저는 그 첫 도전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절반 정도에 되는 사람은 그걸 그냥 회피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성과 후회보다는 그냥 일단 끝났으니까 덮어놔. 근데 만약에 그 분야나 뭐 사랑도 여기서 사랑이니까 너무 아팠어 첫사랑이. 근데 다음 사랑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이러면 그게 왜 아팠는지 또는 내가 그래서 어땠는지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자기 마음을 면밀히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놓쳤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트라이에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기 전에 실패 원인을 분석해봐라. 그러면 설령 그 문제가 좀 오더라도 미리 한번 생각해본 해결 방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터널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땐 지피지기 100점 100승의 마인드로 그때의 경험을 찬찬히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가 제 의견입니다. 현실적인 현실적인 방법이네. 저는 왜 마지막에 말을 하려 했냐면 두 분이 하신 말씀이 되게 현실적이라서 되게 예측을 놀랬어요. 하셨네요. 저는 현실적인 거보단 제 느낌대로 썼거든요. 저는 다시 도전하는 게 두려울 때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죠. 저는 왜냐면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재도전을 하는 게 두려운 거는 오로지 제 마음가짐 때문이잖아요. 그쵸. 감정의 그냥 문제다. 내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 감정을 다스려야 재도전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을 공감합니다. 다스리는 건 저잖아요. 그쵸. 누가 내 감정을 대신 다스려주지 그쵸.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뭔가 다시 하기 힘들 때는 약간 이런 말 되나? 쫄? 약간 이런 마인드로 아는 게 맞아요. 힘이지. 약간 내가 한 번 해봤는데 처음도 했는데 두 번이라고 못하겠냐 내가. 그쵸. 약간 이런 마음으로 저를 계속 그냥 나를 믿어라. 그냥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아니더라도 말하는 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를 다스리는 게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돈이 필요하다. 동기로.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할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돈이 있어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할 거다. 꿈이 있어야 그런 마인드 컨트롤 비싼 할 거다. 맥락이네요. 그러면 너무 하고 싶었던 꿈이었는데 모종의 이유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돈이랑 관계없잖아 이거는.
돈이랑 꿈 중에는 저는 꿈이 더 상위 가치예요. 아, 꿈도 네. 그러면 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멋진 말이네요. 아니 근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오님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짜 원하는 목표 지점을 찾아라. 그리고 썸머님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날 세뇌시켜라. 그리고 그쵸. 저도 어쨌든 내 마음을 잘 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맞네요. 마인드 컨트롤 안에 뭉쳐진 것 같아요. 방법 봐서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는 거니까. 위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2장의 제목은 당신의 방은 처음이라입니다. 굉장히 좀 모호한 표현이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희는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고양이, 집, 그리고 본인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철저히 배제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좀 재미없고 저희도 ISTJ라고 저번 회차에서 추측했을 만큼 투명하고 재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인데요. 이러한 세희에게 지호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방은 완벽하게 혼자인 자신만의 공간이니까요. 타인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죠, 충분히. 좋은 얘기네요. 그러셨잖아요. 인생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이 집과 고양이 그리고 자신뿐이라고. 그때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 역시 이 방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근데요, 그렇게 살면 외롭지 않을까요?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19호실이 있다라는 문장을 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9호실이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노출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자신만의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19호실을 불가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속 상황처럼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뭐 연애를 할 때,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MC들은 나의 방을 처음 공개할 때 또는 내가 타인, 당신의 방을 처음 열어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선 이 19호실이라는 개념이 드라마에 등장하는데 사실 드라마에서 지호가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맞아요. 두 분은 이 표현이 공감이 되세요? 사람은 본인마다 19호실이 있다? 그쵸? 공감이 되죠. 저는 잘 안 됐나요?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한 부분이었어요. 빼비님은요? 공감하세요? 공감되죠. 저는 왜 공감이 되냐면 뭔가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말 친한 친구라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세상에서 나 하나만 알고 있고 싶은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의 정도의 깊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깊거나 얕거나 그런데 얕은 부분은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깊은 부분은 정말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거고 그런 부분을 19호실에 빗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그 말이 맞다면 저는 19호실이 완벽하게 잠궈져 있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 아예 공개된 상태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왜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나만 알고 싶은 그런 비밀 그거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저는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그게. 그럴 수가 있나요? 딱히 제가 제 스스로도 인지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거나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완벽하게 잠궈놨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나조차도 모르게. 이거나 아니면 진짜 없어서 진짜 오픈. 근데 여기 비밀에 제가 덧붙이자면 제 해석을 저는 가끔은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 이유가 아닌 건 알아.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아직 본인도 잘 모를 때 저는 이 19호실에 숨겨놨다가 불현듯 진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나 이 감정 사실 이거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좀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세요? 그러면은 그게 전자가 맞는 것 같아요. 19호실을 나조차도 모르게 가둬둔 상태. 아예 아예. 나도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나도. 나도 안 들어가.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오님은 이런 방의 개념을 잘 모호하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보여준다 할 때는 방을 공개한다는 느낌은 잘 못 받으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한 일상이나 일상에서 느낀 감정은
그냥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어. 나 오늘 일어나서 이거 했는데 이거 너무 좋았고 저거 했는데 저게 너무 별로였어. 이 말은 정말 대화에서 진짜 많이 해요. 그런 걸 글로 많이 일상을 글로 많이 남기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지구에서 제가 제일 잘 말하는 사람이지만 그 여기서 말한 워딩이 노출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진정한 나만의 공간. 노출되는 순간 의미를 잃어버리는? 이거를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왠지 있는 비밀이 있겠죠. 당연히 19실이라는 게. 뭔가 스몰톡에서 좀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그 포인트가 있으세요? 터닝 포인트? 터닝 포인트? 주제 자체가 좀 근데 뭐. 아무에게나 그런 주제를 말하진 않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이 주제를 말해도 되겠다 하는 어떤 결심이 서는 순간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나한테 어쨌든 좀 도움이 됐다라는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한테는 19세 자체가 여기서 잠궈두는 이유 자체가 드러내면 약점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약점을 어쨌든 19세를 연다는 것 자체가 약점을 드러낸다는 건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번도 없었으면 그걸 드러내려고 할까요? 안 할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네오님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음. 방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네. 썸머님은요? 공개 조건이 있나요? 공개 조건. 입주 조건. 입지 조건. 저는요. 일단 좀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세요? 전 엄청 걸려요. 좀 많이 걸려요.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내보면서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얘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겠구나. 나를 이것 가지고 약점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겠구나. 혹은 뭐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어디 가서 두 번, 세 번 말하고 다니지 않을 사람이구나. 뭔가 이런 게 제 스스로 판단이 서면은 입주 조건이 갖춰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빼미님 말에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는 제 19실에도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오픈해서 데려가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난데 열어줄래? 약간 이렇게 하면은 열어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약간 이제 그 입주 조건이 갖춰지면은 열어줘서 네가 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가 와서 구경해 그러고 나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 자체가 뭐 조건이죠 뭐. 그런가요?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포인트가 저랑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정말요? 진짜 이 사람이 단기간이었어도 나한테 뭔가 사고 확장이나 뭔가 도움을 줬다 하면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쨌든 전 약점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걸 좀 더 키워나가고 싶은 거겠죠. 성장하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네오님은 정말 해결책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네오님은 늘 말하는 게 선공감 후 해결책인데 해결책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제 해결책 없어도 되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원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맞아요. 아까 이런 말 해도 괜찮을 그런 사람. 근데 뭔가 무슨 그런 느낌인지 느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입주 조건은 얼떨결에 보여줘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도 얼떨결? 문을 부신 건가요? 들어가는 사람이? 문을 부신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안 보여주겠다라는 스탠스가 분명하거든요. 저는 이건 또 썸머님이랑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뭐 있는지 이게 어쩌다가 여러분 술을 드시지 마세요. 그 분위기를 타서 또는 그 상대방이 어떤 주제를 가져왔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저는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너무 나랑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답답할 때 있잖아. 좀 취약해졌을 때 보안이 그럴 때 얼떨결에 그 자리에서 조금 풀어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이거 보여주자 이렇게 돼서 그 사람 그냥 약간 입주하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열어주고 닫고 하고 싶은데 시작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온 사람은 어쨌든 거부감이 좀 덜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오님처럼 좀 나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됐을 때 계속 들락날락 할 수 있는 키를 주는 거고 상대방이 제 방을 처음 보는 거는 그래서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랑 친해질 수 있는지. 저는 방법이 진짜 없군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냥 우연의 일치. 술을 마셔라. 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네요. 같이 술을 마시고 근데 진탕 취하고. 술을 마셔도 안 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그쵸. 5년이 돼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얼떨결에? 근데 저 같은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떨결에. 이게 제일 많을 수도 그쵸, 있을 뭐,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열어줘야겠다 하고 여는 것보다는 음. 분위기에 타서 열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지호는 어떤 사람이죠? 지호는 열어주는 사람인가? 네. 비밀번호. 자, 여기 우리 방이야. 들어와. 이 느낌? 웰컴. 지호가 저는 세희와 지호가 그 이제 사랑이 생겼잖아요. 같이 살다 보니. 그쵸. 근데 오히려 지호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말을 해줬어요. 대사로. 우리라는 거에 반했고 그게 난 너무 좋았고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거는 엄청난 큰 의미였다. 근데 솔직히 세희는 왜 좋아진 건지 조금 모호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호가 오히려 오픈 이런 느낌이었고 세희가 얼떨결에 지호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본인의 방에. 물론 그거는 이제 전 부인과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그렇게 크게 화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호가 무단 침입을 한 건데 그쵸. 무던하게 넘어간 거 보면 어쩔 수 없다. 들어와 버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맞아요. 들어와 버렸다. 그럼 다들 남의 방에 식구실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태도로 행동하시는 편이신가요? 이제 내 방이 공개가 되고 내가 남의 방에도 들어가 보면 저는 이게 또 다른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방도 내가 봐야 이제 친구가 될 친구, 사랑, 결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저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들어간 방이 19호실인지 아는 방법이 있나요? 두 분만에? 아니면 혹은 내가 지금 19호실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그 방법이나 오. 포인트가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해요. 가끔 표현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방금 내 식구실을 살짝 공개했어 이렇게. 그런 거라던가 또는 이때까지 쌓아왔던 친분에 있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건 이건 묵혀있었던 19호실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준 거라고 맞아. 생각하거든요. 뭐 진짜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걸 말하면 가정사.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말을 했을 때 19호실에 내가 엿봤구나 이런 느낌? 제가 속마음을 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딱 식구실에 들어갔구나. 나도 말을 했구나 싶은 순간인 것 같아요. 왜요? 느껴본 적 없으세요? 아, 저는 좀 뭐랄까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설령 자기의 19호실을 오픈할게 너 들어와라고 해줘도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도 모두에게 열어주는 방인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게 사람일 수도 있죠. 19호실이 아니라 그냥 18호실? 오픈된 그냥 18호실이요? 아, 나 진짜. 이거 빵이었네? 옆방이었네? 아 잘못 짚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좀 그게 애매한 맞아요. 것 같아요. 상대방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은 우린 둘 다 19호실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심의 불꽃을 근데 그건 자기가 내가 19시 오픈했어? 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상대방은 확신할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진짜요? 저는 뭔가 친구 사이에 뭔가 좀 마음과 마음을 다 터놨다 이런 느낌을 받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주제를 딱 들어보면 알지 않아요? 주제나 맞죠. 말을 딱 들어보면 하지 이거는 않은 말.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얘가 그냥 이걸 술자리에서 3, 4년 된 선배랑도 이야기를 잘 하지 않을 것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가 통하면 저는 19실 봤다. 서로 다 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9실. 저는 근데 남의 19실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굉장히 평범한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픈을 19실에 들어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남이 19실 오픈을 주면 그게
감동적이죠. 나한테 19호실을 오픈해줬다니. 어쨌든 관계가 하나 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정말 좋지만 이게 그 순간 이거 19호실인가? 좀 당황스럽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고 보통 19호실이 나오는 주제가 민감한 주제일 개인적인.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의 문제에서 항상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럴 때 제일 좋은 반응 뭘까? 하면 안 되는 거 오버하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좋죠. 네. 그거. 최대한 담담하게 반응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19호실을 표현할 때 그런 19호실이라고 제가 나중에 말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나중에 말하게 될 때는 최대한 담담한 척 아무 일 아니었던 척 말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조차도 네. 말을 할 때 사실 그때 좀 뭐 그런 거 있긴 했었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어쨌든 상대방의 19호실에 들어갈 때도 과장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19호실 들어가실 때 태도? 전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오. 이제 팀플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여러 명이서 갔거든요. 한 8명이서 엄청 좁은 자취방에 갔어요. 근데 8? 그 방의 주인이 엄청 친절하게 막 화장실도 마음대로 써도 되고 뭐도 써도 되고 뭐 편하게 앉으시고 막 이러고 되게 편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엄청 편하게 그 집에 있었는데 한 동기가 그 친구의 그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이게 침대에 이렇게 기댄 거예요. 이렇게 자기 손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엄청 정색을 하더니 침대에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의 성역이었던 거죠. 침대는 낯선 사람이 건들면 안 된다. 저는 그때도 뭔가 느꼈지만 자기 방에는 자기만의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방 주인이 세워놓은 설령 침대는 남이 건들면 안 된다든지 침대에 뭐 양말 벗고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19호실에 들어갈 때는 그 방 주인의 규칙에 내가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맞네.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을 어쨌든 오픈해 준 거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얘가 원하는 게 뭘까? 설령 뭐 네오님이라면 얘가 해결책을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저 같은 경우라면 뭐 감정적인 공감을 원해서 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격한 반응으로 진짜 그랬구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담담하게 들어줘야 되는 건지 이거를 그 방의 주인에게 맞는 규칙대로 내가 행동하는 게 맞는 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상대방의 19호실을 보게 됐을 때 나도 조금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뭐 본인 입장에선 갑작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난 아직 보여줄 준비가 안 됐거나 오늘은 별로 보여주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 상대방이 이렇게 자기 걸 먼저 오픈을 해버리면 일단 저도 담담하게 뭐 대응을 하고 막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나를 조금 더 드러내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한 친구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뭔가 말을 얼떨결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얼떨결에 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얼떨결에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상대방도 뭔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나에게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이게 너무 후회가 되지 않게 나는 안전하다 이거를 몸소 보여주는 방법은 나도 내 19호실을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좀 본인도 조금 마음을 열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남의 19호실에 방문할 때는 그 사람만의 규칙을 따라주고 반응을 덤덤하게 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좀 해줘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작 그리고 처음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벌써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각자 작품에 대한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몇 점 만점인가요? 10점 만점으로 해보죠. 10인가요? 네. 저 빼미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실 여기 녹음을 하러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낮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4점 드리겠습니다. 원점수가 궁금한데요? 비밀입니다. 내가 보기엔 한 2점이었던 것 같아. 0점 몇 아니었나? 아이고. 이유를 말하자면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결혼을 목전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용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이 너무 옛날 일이거나 혹은 아직 결혼이 좀 먼
20대 초중반이 듣기에는 그렇게 많이 공감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결혼과 연애, 그쵸. 시월드 이런 부분으로 후반부엔 좀 집중이 음.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감점이 됐고요. 음. 그렇지만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걸 알고 나서 4점으로 정착을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저희가 점수 올려줬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아. 감사해요. 몇 점이나 올려줬을지 아, 궁금하다. 궁금하지만 전 네오는 8점 오, 높네요.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했듯이 저는 이 작품을 정말 몇 번을 봤는지 셀 수가 없게 많이 본 N회를 본 작품인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순간에 봐도 몰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저는 많이 봐서 그런지 독특하게 저는 보통 N회차 관람을 해도 1화부터 쭉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 8화 보고 싶은데 해서 8화 보면 또 그것도 몰입이 되고 이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 몰입을 잘하게 해준다라는 점에서 8점을 줬는데 이 점을 뺀 이유는 뭐냐면 이 몰입을 잘하게 해주는 이유가 드라마 캐릭터의 현실성이지만 현실적인 주제를 다룰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지호가 버스 정류장에서 세이한테 냅다 키스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현실과 핀트가 나가는 장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건 조금 드라마적 허용으로 봐줘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2점을 해서 적절한 8점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저 썸머는요. 한 6.5점? 오, 5점까지. 아니, 6점은 좀 낮은 것 같고 7점은 좀 높은 것 같아서 6.5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사람으로 힐링 받는 드라마 내용 같아요. 사랑? 사람, 음. 휴먼 야. 드라마. 맞아요, 근데. 뭔가 이 드라마가 좋은 게 그렇게 뭔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전 좋았어요. 너무 요즘 자극적인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운맛 드라마들만 보다가 MSG가 없는 유기농 드라마를 맞아요. 보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좋은 게 그 주연 배우들이 막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없이 그러니까 뭔가 잔잔하고 차분한 맞아요. 무드의 드라마여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저는 아직 결혼을 생각하는 그런 나이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드라마를 보면서 꼭 결혼이 아니라 뭔가 사랑에 대해서 좀 맞아요. 이런 시각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서 전 좋았고 마지막으로 정소민 배우의 은혜로운 얼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6.5점 드립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10월 대주제 시작이 두려운 이들에게 첫 작품 드라마를 함께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주제와 어울리는 또 영화를 가져올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